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될지 망설여지신다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김종효 이사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 저희가 오전장의 흐름부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지만 핵심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이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건데요. 이사님 특히나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커요. 혹시 오후장에 좀 만회하거나 회복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어쨌든 이게 시장의 하락의 이유라면, 정체 이유라면 네. 오후에 회복할 가능성은 더더욱 없죠. 왜냐하면 뭐 지금 일이 터질 것 같아서 빠지고 있는 건데 일이 터져야 오히려 반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 뭔가 뭐 발생하지 않는 이상 뭐 제가 보기에 이런 조심스러운 행보는 이어질 것 같고요. 어제도 분명히 지적을 드렸죠. 시장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은 거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역대 최저 거래대금 거래량 찍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대부분 투자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조금 멈추고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시장은 당분간 이런 조심스러운 행보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자체의 한마디가 지정학적 위험이기 때문에 방산이나 뭐 유가 관련주의 상승은 당연하게 보실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밖에 이사님 레이더망에 포착된 섹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터의 특징은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실적 발표에 따라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시장 흐름인데요. 이게 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섹터를 좀 더 눈여겨보세요? 네, 이제 보통 분위기가 좋으면 어떤 대장주가 생겼을 때는 그 대장주를 쫓아가기 마련인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 양상이 벌어지면서 화장품 내에서도 대표적으로 잉그루드 랩이나 코스메카 코리아가 갈리는 부분이라든지 게임주에서 실적이 좋은 크래프톤과 WGM즈는 강한데 또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뭐 급락하고 있는 현재 양상들이 시장의 어떤 온도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정 업종을 본다면 뭐 유가 관련주 같은 중소형주들 쪽, 그다음에 뭐 방산주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눈에 띄게 보이는 그런 업종들이니까 방산주는 뭐 잠시 후에 좀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의 업종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 실적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종목들이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업종별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특정 업종을 말씀드리기보단 시장이 그만큼 뭔가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고 실적이라고 하는 확실한 모멘텀마저 없으면 해당 업종 내에서도 조금 소외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뭐 한국콜마, 코스맥 다 빠지지만 코스맥스가 더 유독 많이 빠지는 그런 양상들. 이런 양상들이 결국 실적으로 인한 차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주가 사실 워낙 유망했고 하반기에도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섹터라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실리콘투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물론 다시 빠지고 있긴 한데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저희가 빠질 때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건 좀 어떨까요? 저는 뭐 하반기 화장품을 별로 좋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해서 뭐 더 이상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뭐 연초에 싸게 사신 분들의 자리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가격에 살려면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실리콘투는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설명하려면 내년에 2배 성장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미국의 엘터뷰티가 흔들리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뭐 지금 화장품에 대해서 그것도 밸류가 높은 종목을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언을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김종효 이사의 선택을 바로 만나볼 시간인데요. 앞서서 벌써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의 픽 공개합니다. 방산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방산주도 올해 참 많이 올랐어요. 물론 안 오른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업종의 이 차트를 보면 많이 오른 상황인데 그래서 이 고점에 대한 우려감이 슬슬 나옵니다. 시그널 오늘 좀 찾아볼 수 있습니까? 네, 일단 뭐 고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만 몇 가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에 대한 판단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고점으로 간 가장 핵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짚어본다면 아마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즈음에서 무언가 분위기의 변화는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맞추는 거는 너무 어려운 시계 영역이지만 고점의 시그널을 저희가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관심 있으시다면 3가지 체크포인트 오늘도 기억해 주시죠.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정학적의 위험 신호.
금과 유가의 상승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금도 뭐 지난주부터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유가도 WTI 기준으로 80달러를 회복했는데요. 이게 저희에게 어떤 방향 키가 되어줄까요? 근데 금이 2,500달러까지 올라왔다는 건 달러 약세 때문이기도 하고 안전자산 선호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금의 흐름을 보시면 이미 2,500달러를 봤었기 때문에 뭐 다시 2,500달러 올라온 게 그렇게 뭐 새롭지는 않으나 어쨌든 지금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뭔가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해서 끝나면 예전처럼 약속대련으로 끝나면 큰 타격이 없을 텐데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 시장의 지금 프라이싱은 뭐냐면 야 이거 뭔가 과거와 좀 다른 것 같은데라는 프라이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2,500달러를 넘는 것이 지금 달러가 급락해서 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냥 펀더멘탈인 거죠. 근데 달러 인덱스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지금의 시도는 뭔가 금 가격의 프라이싱이 새롭게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번에 뭔가 터지면 과거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금 선물에 녹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은 유가인데 유가 80달러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연중 이미 뭐 80달러를 넘어서 92달러까지 간 적이 이미 있기 때문에 현재 80달러 복귀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유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런데 이란이 뭔가 공격한다, 24시간 내에 공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어떤 상황으로 갈지 뭐 아무도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약속대련으로 끝나면 이것도 금방 내려앉을 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다음에 이란이 뭐 호르무즈 해협을 뭐 막는다든지 좀 과격한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유가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모두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방산주가 나름 올라갈 때 그 무게를 더했던 게 금 가격의 상승과 유가의 상승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반대로 금 가격이 확 내려앉고 유가가 만약에 다시 안정세를 찾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약속대련으로 끝난다면 최근에 나타났던 방산주 강세는 조금 탄력을 줄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방산주의 핵심은 수출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무기를 자체 생산해서 만들어내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미국과 맞춰서 만들어내는 국가는 더더욱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국가는 거의 한국밖에 없다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붙어서 가고 있는 국가들이 무기를 많이 쓴다? 그러면 그 무기를 어디서 벌충하겠습니까? 그렇죠. 벌충할 수 있는 국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지중해 그 연안에 있는 국가들도 뭔가 더 무기를 채우고 싶어하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상승의 하나의 기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의 강세와 지금의 금 가격의 강세가 어떻게 보면 지금 방산주들의 강세와 맥락을 같이 해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금과 유가의 향방을 저희가 방산주의 고점 시그널 고민할 때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에는 어떤 시그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실 K방산하면 앞서 계속 얘기한 미국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K방산이 오를 때 미국 방산주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흐름 어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같이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한 5월, 6월 정도까지만 해도 미국 방산주들은 오히려 오르지 않거나 상승해서 그래요? 소외되어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란, 이스라엘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고개를 바짝 들고 있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일단 뭐 연중 흐름으로 봐도 그렇고 1년간 흐름으로 봐도 그런데 최근에 7월 달부터 대표 종목인 노스록그루먼과 로키드 마틴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상전 분위기,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지금 포병의 전반적인 싸움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차라든지 뭐 포탄이라든지 뭐 이런 무기들이 좀 더 확연하게 움직이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뭐 중동 쪽의 움직임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뭐 유도 무기라든지 뭐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7월 들어서 8월 들어서 갑자기 노스록그루먼과 로키드 마틴이 급등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방산주와 또 하나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 2, 3 순서대로
더 방산주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가장 좀 가능성이 떨어지는 고점 시그널이라면 두 번째는 그래도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고점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종목이 최근에 신고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이 만약에 꺾였을 때 우리나라 방산주가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 같이 좀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그널은 미국 방산주가 최근에 올라온 것은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중동 위협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흐름에 따라서 이들 종목의 등락도 좌우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종목군들도 맥락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럼 지금이 고점이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저희 좀 주의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런 고민이 좀 들거든요. 네,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지금 걱정할 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뭐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금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고 있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변하면 그러면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주식을 더 사고 수익을 많이 내는 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낸 수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고점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것들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냐를 말씀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저희가 궁금했던 결론 도출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판단, 저희 어떤 차트를 통해서 좀 결론 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뭐 제가 억지로 엮어서 한번 뭐 만들어 본 것이라면 고점 판단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거죠. 결국은 우리나라 모든 방산주들이 수출이 급증하면서 이익도 급증했고 그래서 현재 주가의 상승을 설명할 수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비율을 보시면 과거에 보지 못했던 내수 대 수출 비율이 3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난다면 주가가 밀리더라도 오히려 매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꺾어지거나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동유럽 수출이 뭐 속도를 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지정학적 위험들이 빠르게 가라앉을 경우에는 그러면 뭐 방산주들의 추가 탄력도 둔화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결국 고점 판단의 핵심은 수출량이 둔화되느냐에 달려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포인트들을 봤지만 무기 수출에 대한 향후 흐름을 저희가 잘 점검하면서 방산주 투자에 꼭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대장주는 누가 뭐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나는 리스크를 지고서라도 고수익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데 전 신규 매수를 하면 아직 모멘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여전히 매력을 느끼고 있고 신규 매수도 여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까지 가능한 한국항공우주, 고수익을 기대한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